반갑습니다. 1번서부터 이제 들어갈게요. 답은 다 안 받으셨죠? 네, 다 먼저 불러드리고 하고, 요약집은 다 갖고 오셨어요? 갖고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 주 일요일 날 특강이 있죠, 그죠? 특강이 있는데, 뭐 인원수가 지금 15명밖에 안 냈다 그래서 접수를 갖다가, 그죠? 안 해가지고, 제가 이제, 먼저 홍보를 해드리면, 뭐 강사들은 다 자신 있지만 제 강의만 들으면은 거의 이제 70점 이상은 나와요. 그죠? 왜냐면 전체적인 걸 다 집어넣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오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지만은 올해로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내년에는 수도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이에요. 근데 제가 유종의미를 거둬야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 15명이라도 진행을 할 겁니다.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조금 오셔야 제가 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계시면은 좀 이렇게 홍보를 좀 하셔서 좀 오라고 좀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내용이 많아요.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거기 안에는 제가 감정평가에 나온 것도 적중되는 문제를 많이 넣어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꼭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일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15명에 대한 인원이 있어도 저는 이제 유종민 걷기 위해서 한 100명 정도 있는 걸로 강의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좀 이렇게 물론 뭐 이렇게 억지로 막 데리고 오지 마시고 그죠? 좀 홍보를 하셔서 오셔서 주위에 좀 인원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 힘이 나니까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들어가도록 할게요. 하여튼 뭐 이 추석 때 안 갔어요. 집에만 있고 만들었어요. 문제를. 그죠?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그죠? 문제를 보면 아시고 특히 이제 우리 시험 문제는 감정평가에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뜨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니까 그렇게 꼭 여러분이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을 이제 몰라요. 그죠? 답을 모르니까 1번서부터 지금 여러분들 이제 제가 오지선다인데 한 문제에 8문제씩 배정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1번서부터 괜찮습니다. 그냥 틀려도 좋으니까 답을 그냥 얘기하세요. 그죠? 많이 틀린데 좀 제가 해야 되니까 1번 문제는 몇 번이 가장 맞을까요? 2번이 맞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와야 제가 이제 많이 틀린 부분에 가거든요. 그죠? 2번 문제는요. 1번이죠. 1번. 1번이고 3번은요. 3번이죠. 4번의 정답은 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이고 5번은 제가 절양을 조금 안 나오는 것도 했지만은 5번의 정답은 아니에요. 5번이 정답이에요. 5번. 그래서 이건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6개가 나와야 됩니다. 6개가. 이거는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6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3번. 그다음에 7번은 여기 보시면은 열등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2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7번에 2번. 2번이 정답이고 7번에 2번. 8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9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고요. 10번은 5번이 정답입니다. 11번은요. 4번이 정답입니다. 11번에 4. 1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에요. 10번 정답. 10번은 1번이고 그 다음에 1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14번은 3번이 정답입니다. 3번이 정답이고 15번의 정답은 부적절한 거는 몇 번일까요? 5번이죠. 그죠? 5번. 15번에 5번. 16번에는 4번이 정답입니다. 16번에 4번. 그 다음에 17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17에 4. 그 다음에 18번에는 3번이 정답입니다. 5개가 나와야 돼요. 5개. 3번 정답. 19번은요. 2번이 정답이죠. 20번에서 잘못된 거는 3번이 잘못됐죠. 3번이 잘못됐고 20번에 3번. 21번에 4번이 정답이죠. 22번은 4번이 정답이죠. 2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2번이 확실히 맞고요. 24번의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1번. 24번의 1번. 25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고요. 25번은 3번이고 26번은요. 2번이 정답이에요. 27번은 2번이 정답입니다. 1.25가 나와야 되고 28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고요. 29번은요. 2번이 정답이고 29의 2. 30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5번. 31번이 계산 문제가 어렵지만은 틀린 거는 5번이 들었습니다. 종합자 번원율이 10%가 나와야 됩니다. 32번은요. 1번이 정답이죠. 32번 1번. 32번에 1번. 1번. 아니 32번에 1번. 1번. 이거 확실히 알았나 봐요. 그죠? 그죠? 왜냐면 확실히 자기가 맞췄으니까 지금 답을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죠? 1번이 정답이죠. 33번에 4번이 정답이죠. 4번. 33번에 4번. 34번에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35번에 1번. 36번에 5번이 정답이죠. 37번은 1번이 정답입니다. 1번. 37번에 옳은 거는 인근 지역은 항상 바뀌죠. 그죠? 1번이 정답이다. 요거 별표 쳐놓을게요. 많이 들으셨으니까. 1번이에요. 이거 확실히 맞으셨나 봐요. 37번 1번. 38번은 1번이 정답이에요. 38번 1번. 38에 1. 39번은 3번이 정답입니다. 40번의 정답은 2번 아닙니다. 4번도 아닙니다. 5번도 아닙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3번 정답이에요. 자, 할게요. 하여튼 뭐 지방방송 그냥 하시고요. 자, 1번서부터 들어갈게요. 이따 다 얘기할게요. 지금 저 가만히 있으면 1번 갑니다. 들어갈게요. 1번 갈게요. 1번에 가시면은 페이지 12페이지 참조하시고 1번은 많이 맞추셨더라고요. 2번이 정답이죠. 그죠? 이거는 뭐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하셨으니까 중부동산은 등기나 등록선으로 공시된 강업재단, 공장재단, 선박, 항공기, 어업권 등으로 말한다. 2번이 정확하게 맞죠? 1번은 왜 틀었냐면 자, 구분지상권은 지하 공중이 다 되죠. 근데 개발권 이전되나 용적률은 지하는 안 되잖아요. 그럼 지하라고 하셔야 돼요. 공중이라고 하셔야 돼요. 공중공간. 그 다음에 2번은 경작수확물은 정착물이에요. 동산이에요. 그러면 농지를 양도하더라도 경작수확물 다른 특이하게 없더라도 농지와 함께 양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없다. 4번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에요. 응용과학이에요. 응용과학이다. 그 다음에 5번에 뭐가 틀렸냐면 자, 우리가 부동산은 법적 제한을 안 받아요? 받아요. 아무런 제약이 없이라는 건 틀렸죠. 아무런 제약이 없이라는 단어 있나요? 그걸 지우시고 밑에다 적으세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그러면은 자, 법적 제한을 안 받는다, 법적 제한을 받는다. 받겠죠. 공포사 사법상 제한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 권리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맞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2번에다가 별표를 3개 쳐보세요. 3개. 많이 맞히셨긴 했는데 후보지와 이행지 아시죠? 근데 보통 후보지는 지역 상호안이나 이행지는 지역 내다. 그래서 후보가 상을 타는데 올해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자, 이건 후보지겠어요? 이행지겠어요? 왜 그럴까요? 택지 안에서 바뀌죠. 그죠? 택지 안에서 주택이 상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럼 안에서 바뀌니까 다 얘네들은 뭐죠? 이행지가 되는 거죠. 이 문제 강력하게 밉니다. 요 별표 3개 치셔서 이게 아마 적중될 가능성이 한 90%예요. 찾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잘 맞히셨고. 자, 3번으로 가볼게요. 3번은 들어갑니다. 3번에 가시면은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은 당연히 영속성 때문에 다른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노동생산비를 투입해서 재생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재생산도 안 되고 부중성 때문에 생산비 법칙도 안 되잖아요. 틀린 거고요. 2번 토지의 가치 보존이 우수하다는 건 오래 가는 거죠. 그러면 영속성으로 하셨어야 되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 정확하게 맞죠. 어떤 단어가 핵심 포인트예요? 국지화, 부동성과 관련되고
4번 개별성은 토지에만 적용될 뿐이지 건물이나 기타 계량물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고요. 부동산은 어느 지역의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다른 지역처럼 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은 부중성이에요, 부동성이에요. 부동성. 3번이 맞죠? 근데 이제 4번서부터가 좀 어려웠는데 4번에 1번을 보시면 확실히 다음 중 부동산 수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에 당연히 자산은 유량이 아니죠. 자산은 뭐죠? 저량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입도 유량인데 자, 자세히 보세요. 인구하고 재고에 그냥요 변동분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변동분이 들어가면 유량이에요. 그죠? 아직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 문제집을 갖고 계시는 게 많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재고가 1월 1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변한다는 거거든요. 유량이다. 이렇게만 잡으시고 2번 신축은 저량입니까? 유량입니까? 기존 주택이 저량이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시장에 대한 거는 이 개별 수요를 그냥입니까? 양을 합칩니까? 양을 합치죠. 그러면 갑돌이하고 을돌이가 2개와 3개를 합치면 5개가 되죠. 그러면 수직적이에요? 수평이에요? 수평. 수평이 합계죠. 수평. 그 수직을 수평으로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은 개별보다는 더 탄력적이죠. 그럼 4번이 정답인가요? 핵가족하면 가구가 분리되고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 수준 향상. 대체제는 나랑 같이 움직이니까 대체가 상승하면 수요도 증가하죠. 4번이 정답이고. 자, 수요의 변화라는 것은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그러면 가격 이외에서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죠. 그러면 얘도 그냥입니까? 수요량이 변합니까? 변하죠. 그럼 수요의 변화도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 변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5번은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을까봐 저량을 다 옆으로 몰아쳤어요. 좌측이 다 저량이고 우측이 다 유량이에요. 맞나요? 근데 내가 유종임이 걷기 위해서 까놓고 얘기할게. 저는 제자가 부임이다 아시죠? 그것만 저량이 나와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냥입니까? 지금 모의고사입니까? 모의고사니까 하도 문제집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걸 좀 됐어요. 재고 자산 인구까지는 아시겠죠? 주택보급률은 저번에 뭐라 그랬죠? 저량이에요. 주택보급률. 저번 시간에 통화량과 주택보급률 저량이었죠. 그 다음에 자본부채도 그냥요 자산에 들어가요. 대차대조표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냥 들어보셨다고 해요. 재무상태표가 항상 그 현재 시점에서 자산과 부채가 들어가거든요. 자본에. 그러니까 얘도 그렇고 미상환 그냥이야 저당 잔금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아직 갚았어 안 갚았어? 그럼 오늘 내가 딱 갚을게. 지금 7억 남았는데 다음 주에 내가 2억 하나 할 수도 있지. 그럼 시점에서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내가 그냥 유종민을 걷고 있게 얘기할게. 그냥이야 나오는 건 정해져 있어. 재고 자산 인구만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죠? 근데 하도 모의고사나 대한민국의 문제집에 어렵게 내서 그냥 내가 낸 것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오른쪽에 수입, 임금, 동그라미 쳐봐. 소득. 그럼 수입, 임금, 소득이 1,000만 원 벌어. 많이 벌어, 적게 벌어. 기간에 따라 틀려. 영업 경비도 마찬가지죠. 돈이 들어온 거 다 나가는 건 유량이에요. 그 다음에 영업 경비나 그렇고 국민총생산은 아직 안 나왔어. 근데 이건 1년 동안에 따지는 거죠. 그러면 좌측이 다 저량이고 우측이 다 유량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틀렸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하는 저는 제자가 부임입니다. 아시죠? 그것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합격의 길로 갈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6번 문제는 자. 지금 부동산 수요 곡선이 있다. 공급 곡선이 있다.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구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그냥입니까? P는 모읍니까? 숫자는요. 빼야 되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눈으로 확인하셔서 P는 모으니까 몇 P가 돼요? 20P가 되죠. 맞나요? 숫자는 빼는 개념으로 가죠. 그럼 만원에서 2천을 빼니까 8천이 되겠죠. 그러면 가격이 400이 되겠죠. 맞나요? 그랬더니 무슨 가격을 하냐면 최고 가격이라는 게 있죠. 최고 가격은 두 가지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나 임대료 규제입니다. 그럼 상한을 높였어요. 그러면 다 400원 받는데 얘만 500원 받으면 그냥 다시 400원으로 와. 그럼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7번은
열등제가 중요합니다. 무슨 제가 중요하다? 열등제. 갑니다. 수요곡선이 좌측이에요? 수요곡선이 우측이에요? 우측이죠. 그럼 얘가 이렇게 움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되는 거를 고르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은 아니죠. 왜 아니겠어요? 아파트의 가격이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딱 상태를 다 보니까 천천히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이 연사 천천히 나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그냥요, 가격이에요. 가격이기 때문에 얘는 가격에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 안에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해서 내려가니까 요거는 아니겠죠. 2번도 아닌 게 지금 수요를 물어봤잖아요. 건축 원자재 가격 하락은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얘도 아니겠네. 그럼 다른 거에서 골라야겠네. 그럼 사회적 인구가 감소하면 좌측이죠. 좌측이고 대체재 가격 하락하면 내 것도 감소하죠. 그죠? 그럼 좌측이고 아파트 선호도 감소도 좌측이죠. 근데 여기가 열등제예요. 무슨 제다? 열등제. 그럼 열등제는 소득과 그냥입니까? 수요량이 반대입니까? 그럼 소득이 높아지면은 안 좋은 거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그럼 수요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부가 되신 분들은 아마 3개를 찍으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막 5개, 6개 찍는 거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는 시옷하고 이응밖에 없어요. 찾았죠? 자,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 하락하면 그냥입니까? 수요를 늘립니까? 가격 상승이 예상되니까 사재기를 하죠. 그러니까 시옷하고 이응만 우측으로 움직이는 게 2개가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에다가 별표를 하나 쳐보세요. 8번이 자, 균형 가격과 균형량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엄연히 테마 강의를 하겠는데 들어볼게요. 8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5번은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어요. 안 됐고 지금 8번에 보시면은 제가 1번하고 3번을 묶어보세요. 1번하고 3번. 자, 테마 강의가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라는 건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죠? 얘기 좀 해봐요. 같은 방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은 어떻게 가냐면 수요가 증가했으면 우측이잖아요. 공급이 감소하면 좌측이잖아요. 그냥이야 양을 알 수가 없어. 양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 방향은. 이해 갔어요? 네. 다음에 가격은 수요에 따라간다. 왜냐하면 가격은 수요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소라고 이제 암기하시는데 자 천천히 갈게요.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만 증가했죠. 그럼 그냥이야 둘 다 올라가요. 올라가죠. 강의에 참여하셔야 돼요. 빨간색은 공급이에요. 얘는 그냥이야 양이 내려가요.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럼 어머나 그냥이야 양은 반대야. 알 수가 없는데 가격은 수요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엄지 이제 얘기해야 돼. 반대 방향은 그냥이야 가격은 수요에 따라가. 양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지금 3번 있어요? 3번은 이제 갈게요. 힘을 내서. 그럼 얘는 올라갔죠? 같아요? 반대예요? 뭐가 알 수가 없어요. 양은 알 수가 없고 가격은 수요에 따라가죠. 가격은 하락한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러면 1번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일어나면은 그냥이야 가격은 상승을 해. 근데 양은 알 수가 없다. 알 수 없다는 건 증가 감소 불변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3번 보고 있어요?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는 그냥이야 반대 방향이야. 가격은 누구에 따라가? 수요에 따라가니까 가격 하락하죠. 양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기도할 게 4번이 나오기를 기도해야 돼요. 4번은 그냥이야 누가보다 커.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 감소 크죠? 그럼 작은 걸 따라 큰 걸 따라. 그러니까 4번이 나오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증가가 커?
수요 증가가 크죠? 그러면 작은 거 생각해, 무시해. 자, 그럼 큰 걸 따라가죠? 무슨 증가를 가는 거야? 수요 증가. 맞아요? 그러면 가격은 자, 하락한다, 상승한다. 상승하고 양도 증가라고 하셔야 되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자, 2번하고 5번을 묶으세요. 2번, 5번. 묶으셨어? 그러면 2번에 보시면은 뭐 증가, 뭐 증가. 그러면 나봐봐. 얘네들이 그냥이야, 양이 다 증가했어. 그럼 대답해봐. 뭐는 무조건 증가했어. 양은 증가했죠. 근데 가격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원리를 볼까요? 왜 그럴까요? 자, 이거는 그냥요, 같은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은 그냥이야, 양은 동일해. 양은 동일하고 가격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수요가 증가하면 그냥입니까? 둘 다 올라갑니까? 다 올라가고 가격과 양이. 자, 공급 증가한 거면 그냥이요, 양만 증가해요. 양만 증가하고 가격은 떨어지죠. 그래서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자, 5번이 정답이죠. 근데 아직은 출제가 됐다, 아직은 안 됐다. 안 됐어요. 봐봐요. 그러면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자, 따라해봐요. 동일하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자, 지금 얘도 양만 다 증가했죠. 근데 지금 가격을 알아요? 가격을 몰라요. 그럼 가격이 100원 올라갔다 가격이 다시 떨어지죠. 그러면 불변으로 간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죠. 그래서 균형에 대한 거는 얘만 풀면은 다 마스터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한 번만 더. 반대 방향은 그냥이야, 가격은 수요에 따라가. 뭐가 알 수 없어. 양은 알 수가 없고. 화이팅. 분위기 좋아. 그럼 같은 방향이지. 뭐는 동일해. 양은 동일하죠. 근데 가격은 알 수가 있다 없다. 동일하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5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이해 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9번을 가시면은 192페이지로 보세요. 192페이지. (192페이지) 요약집으로 가시면은 직주분리와 접근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한다. 들어볼게요. 자, 직주분리라는 건 뭐와 뭐가 분리된 거예요? 직장과 주거지. 그러면 직장을 도심에 두죠? 그러면 도심이 그냥입니까? 땅값이 높습니까? 그럼 주거를 바깥으로 두겠죠, 그죠? 좀 직주분리인데 갑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나가게 된 거는 교통이 채직이 나갔어요? 교통이 발달해서 나갔어요? 발달해서 나가죠. 아따. 자, 우리가 강남의 땅값이 높죠? 그러면 그냥이야, 월세도 높아요. 높죠? 그럼 사람들이 자꾸 거기는 젊은 층들이 외곽으로 나가요. 근데 외곽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건 그냥입니까? 출퇴근이 가능합니까? 교통이 발달해서 나간 거죠. 맞아요? 그러면 들어오게 되면은 그냥이야, 교통이 심하대. 그럼 접근해서 들어가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직접 접근을 했다는 건 교통이 발달해서 들어온 게 아니죠. 들어오게 된 건 그냥입니까? 교통체증이 심화됐습니까? 심화돼서 들어온 거죠. 요게 틀린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도심이 재개발됐다는 건 그냥입니까? 환경이 개선됐습니까? 그래서 접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건물이 고추가 됐으니 교통의 발달만 틀린 거죠. 오케이? 됐고요. 토지용 집약도란 토지 단위 면적당 자본 투입량을 의미하며 토지에 대한 이용 집약도가 높으면 조방적 집약적. 집약도를 높이면 집약적이죠. 한계지는 택지의 끝 토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농경지 등이 용도 전환으로 개발되겠죠. 그러면 한계지는 그냥입니까? 택지입니까? 그럼 택지의 집가와 농경지의 집가는 그냥이요, 무관해요. 무관하죠. 스포롤이 난개발이죠. 도심에서 생겨요, 외곽에서 생겨요. 수평 쪽으로 나가니까 도심의 중심지 업무보다는 외곽이고. 자, 5번이 기출이 한번 됐었는데 토지용 집약도를 증가시킨다는 건 층수를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땅이 그냥이야, 부중성 때문에 올려야 되고, 땅값이 비싸서 올리죠.
교용 효율에 대한 증가고, 규모가 어떻게 됐어요? 경제죠. 그럼 대량 생산하다니까 생산비가 줄어드니까 올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지고 그다음에 10번 가볼게요. 자, 10번을 보시면은 경기 변동이죠. 들어볼게요. 자, 10번의 이제 핵심 포인트가 1번하고 3번을 묶어보세요. 그럼 1번에 가시면은, 자, 건축헌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지난 그냥입니까? 5월에 정점을 찍었습니까? 그럼 5월이 중요해요? 정점이 중요해요? 5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점 나왔으면 무조건 순환입니다. 그죠? 순환 쪽에다 이렇게 보시고. 그럼 3번이 계절적이죠. 매년 12월 달마다 추우니까 건축헌이 다른 달 비해서 반복적으로 줄어들죠. 이게 뭐다? 계절적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뭐하고 뭐를 바꿔낸 거예요? 순환하고 계절적으로 바꿔낸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2번. 우리가 정부가 DTI 같은 거를 규제한다는 거는 무작위적이죠. 사과한다는 건 무작위적이다. 무작위적 변동이다.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4번은 부동산 경기는 안정시장이 순환했다는 분류가 아니죠. 그럼 안정시장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전에 한번 취재가 됐었어요. 안정시장은 순환에 따른 분류예요? 순환에 따른 분류가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5번이 맞나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불규칙적이죠. 그럼 항상 후행합니까? 선행할 수도 있습니까? 혼행할 수도 있고, 독립적이라는 게 안정시장이에요. 따로 나타날 수 있죠.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무난하게 맞춰졌고, 그 다음에 11번은 주택시장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내용 중 맞는 것은 고급 주거주택 지역과 저급주택 지역이 경계를 나눠주는 건 직주분리예요? 주거분리예요? 직주분리는 아까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된 거잖아요. 그걸 낸 거고요. 주거분리라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량주택의 발생은 시장 실패의 산물이 아니죠. 저도둑은 맞아요. 철거해야 됩니까? 철거하면 갈 데가 없잖아, 그지? 그럼 철거해야 돼요? 소득을 높여줘야 돼요? 그래서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넣는 게 맞아요. 그래서 철거지 개발 지우시고 소득 수준의 향상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3번은 부하고 정이 바뀌었죠? 그럼 앞에는 부가 나와야 돼요? 정이 나와야 돼요? 정은 긍정적이니까 우리가 추구하죠? 부는 우리가 차단을 하겠죠. 주거분리 발생하고요. 4번이 맞죠? 4번.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일정 수준 이하의 저가주택 신축을 금지하면 이게 제한될수록 고가가 저가로 내려와 버려요. 그럼 많은 양의 고가가 저가로 내려가니까 무슨 여가다? 하향 여가가 맞죠. 자, 5번은 상향이 됐다는 건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럼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했을 때 발생하죠. 그죠? 이렇게. 자, 12번 갑니다. 자, 12번에 대한 테마 강의는, 자, 갑니다. 자, 우리가 시험 문제가 모든 시장은요, 정상 이유는 다 얻어요. 무슨 이유는 다 얻을 수 있다? 정상 이유는. 그럼 펜을 들어서 4번의 맨 마지막 줄을 보세요. 무슨 이유는 얻을 수 없대요? 맞는 지문일까요? 틀렸죠? 그럼 무조건 날리셔야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강성은 현실이에요? 이론상이에요? 그러면 다 반영됐죠? 그러면 정상이유는 얻을 수 없다? 초과이유는 얻을 수 없다? 초과는 얻을 수 없고. 할당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성과 할당 나오면 무조건 무슨 이유는 안 돼? 그러면 2번에 할당 동그라미 치시고 4번에 강성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강성 할당 나오면 무슨 이윤이 나오면 안 돼? 그럼 초과이윤을 얻기가 어렵죠. 이해 갔나? 강성도 정상이윤 얻을 수 없다, 초과이윤 얻을 수 없다. 초과이윤 얻을 수 없다 하셔야 되고. 맞죠? 그럼 이제 갈림길이 1번하고 3번하고 5번만 남았죠? 자, 갑니다. 천천히 할게. 이 칠판 주개가 원래 1,000원이야. 원래 얼마? 근데 500원 싸는 데를 가르쳐 주겠대. 그럼 전보 가치가 얼마야? 50원이야? 500원이죠? 미치겠다. 다시 갈게. 마음을 편안하게 가죠. 일로 와봐요. 이게 원래 얼마라고? 1,000원. 얼마 싸게? 그럼 전보 가치가 얼마? 500원이죠. 이해하셨어? 그러면 그냥이야 정보 비용을 달라 그래.
야 100원만 줘라 하겠죠? 500원에서. 그러면 정보 비용을 100원 주게 되면은 그냥입니까? 400원을 얻습니까? 그러면 이건 초과이윤이라는 얘기예요. 할당이다, 할당이지 못하다. 할당이지 못하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얘와 얘가 같아지면은 500원에서 500원 빼면 제로잖아요. 그럼 할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고로 뭐와 뭐가 같다면,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다면 할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눈치를 보고 가야 돼. 자, 그럼 우리 시장은 완전 경쟁으로 분류해요? 불완전으로 분류해요? 그럼 우리도 그냥이다 할당이 될 수도 있다.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 완전은 항상 할당이죠, 그죠? 완전은 얘기했어요. 완전 경쟁 시장은 그냥이야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정보 비용이 제로죠. 그럼 제로면 정보 가치도 빵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그냥이야 항상 할당이야. 근데 불완전은 그냥이야 할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불완전이라도 그냥이다 할당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100원을 냈더니 나한테 얻는 게 100원밖에 없대. 그럼 가져가는 게 없잖아. 그러면 고로 불완전도 그냥이다 할당일 수가 있다. 5번이 틀렸네. 5번을 좀 보지.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 없어?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1번 아니면은 3번이네. 요것만 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500원의 정보 가치에서 100원을 얻었다면은 초과이익이 발생했죠. 할당이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투기가 발생해서 자 볼게요. 자,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냥요 정보 비용이 존재를 해요. 안전은요 안 하죠. 그죠? 그럼 정보 비용이 수반된다는 이유는 자, 그 시장이 불안전 때문입니까?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자,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인 중개사. 자, 이 정보 비용 존재하잖아요. 이거는 할당과는 상관이 없어요. 할당도 정보 비용은 존재해요. 제발 좀. 그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시장이 불안전 때문이지 할당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비용이 제가 비읍 들어갔잖아요. 그럼 불안전 때문이죠? 그럼 1번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제발 좀. 하여튼 뭐 그때그때 달라요. 그죠? 그러면은 1번이 맞죠? 아니, 대화를 합시다. 왜냐면 이 공인중개사 가기가 어려운 게 지금 주위를 둘러보세요. 그냥입니까? 연령대가 좀 다양하십니까? 다양하시기 때문에 다 떠먹여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동감하시나요? 자, 불안전은 그냥요 정보 비용이 존재해요. 완전 경쟁은요? 그럼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는 것은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전 때문에 그래요? 할당이라도 존재하시잖아요. 그냥 톡톡 괜찮아요? 이렇게 1번이 맞네요. 맞고, 그럼 여기가 투기가 발생했죠? 초과이익이 발생하니까. 투기가 발생한 건 불안전 때문이다,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안전이라도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으니 할당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야매 가르쳐 줬잖아. 정보 비용 수반에 비읍 들어갔지? 그럼 할당 찍으셔야 돼? 불안전 찍으셔야 돼? 불안전 찍고. 3번에 초과이익과 투기는 비입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럼 불안전이보다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찍으셔야죠. 그럼 1번이 정답이죠. 그렇죠? 자, 다시 갈게. 틀린 건 얘기하지 마죠. 자, 자, 내가 나봐. 무슨 이유는 다 얻어? 그러면 4번엔 틀렸네. 정상을 얻을 수 없다는 건 다 지우셔야 되네. 강성과 할당은 무슨 이윤이 발생한대? 불안전도 그냥이야 할당일 수가 있어. 이제 잘하네 들으니까. 정보비 수반한 거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야 불안전 때문에. 할당도 정보 비용은 존재하니까. 맞아요? 투기가 발생한 거는 잘한다. 투기가 발생한 건 불안전 때보다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죠. 이거 잡으셔야 돼요.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에요. 찾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간평하고 공인중개사를 강의하는데 공인중개사는 강사가 돈을 더 받아야 돼. 왜냐면 떠먹여줘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층들은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러는데 지금 봤을 때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아. 1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13번으로 갈게요. 자, 13번에 별표를 쳐놓으시면은 자, 정책 파트가 다 들어갔어요. 여러 가지가. 1번은 정부가 개입하는 근거가 있죠. 그러면 외부 효과 공공재가 시장에 실패잖아요. 왜 틀었어요? 정부의 비대칭성이죠. 요게 나올 가능성이 99%입니다. 정부의 비대칭성은 아직 안 나왔어요. 정부가 대칭이면 개입할 필요가 없죠. 정부가 그냥 차이가 있어. 그럼 대칭이 아니라 비대칭성으로 가져왔어요. 화이팅. 비가 들어가야 돼요. 2번. 2번은 개인적인 편익보다는 사회적 편익이 크다는 건 따라서 사회가 유리하다. 긍정적이다. 그러면 정의의 회복과다. 그럼 정의의 회복과도 누가 개입한다? 정부가 개입하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정의의 회복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뭐보다 크면 무조건 개입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편익. 그러니까 사적 편익이 커도 개입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뭐보다 크면 무조건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 2번. 자, 외부 효과에 대한 그 효과는 제거는 시장의 실패가 있죠. 그럼 시장의 실패는 정치적이야, 경제적이야. 경제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공원은 공공재잖아요. 공공재를 누가 가다 생산하려고 그래? 가도 생산할 문제가 발생되고 그 다음에 금융은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간접이 되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14번 가볼게요. 14번으로 가시면은 1번하고 5번을 묶어보세요. 1번에다는 기출이라고 적으세요. 기출. 5번은 예상 문제입니다. 자, 1번은 주거지 선택의 자유예요. 그러면 주거지 선택의 자유라는 것은 수요자한테 보조해 주는 게 더 자유롭죠. 지가 돈이 생기니까 구하러 다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보조해 주는 게 더 낫다? 수요자죠, 수요자.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공급자하고 수요자를 바꾸셔야죠. 그럼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보다 주거지 선택이 자유롭죠. 자, 5번은 아직 그냥이에요. 예상이에요. 거기 보시면 임대료의 안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우리 학계론에서 안정이라는 단어는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입장이에요. 자, 수요자한테 보조해주면 얘가 그냥이야 주머니에 돈이 생겨. 그럼 집 구하러 다니면서 가격을 부추길 수 있지. 근데 공급자한테 보조해주면 나중에 그냥이야 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떨어지지. 그럼 임대료 안정은 공급자 보조가 오히려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급자 보조가 수요자 보조보다 임대료 안정에서 더 낫다는 거죠. 3번이 중요합니다. 별표 3개 치세요. 무조건 들은데. 자,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낫다는 것은 임대인한테 비싸게 팔라는 거야, 싸게 팔라는 거야. 그럼 얘는 공급을 할까, 공급을 안 할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공급을 안 하면서 더 탄력적이면 더 많이 줄이잖아요. 그러면 탄력적이 좋아, 비탄력적이 좋아? 비탄력적이 좋죠. 못 줄이니까. 그러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임대료 하락시 공급량 감소가 적어서 임차인한테 혜택이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가장 어려운 게 2번하고 4번을 묶어보세요. 그 다음에 10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06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얘가 제일 어려워요. 공공이 109페이지. 가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공임대라는 게 있죠.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정책이에요. 공급정책인데 자, 시장은 어떤 시장과 어떤 시장으로 구분돼요? 사적 시장하고 공적 시장으로 구분되죠? 공적 시장. 그럼 사적 시장은 민간한테 맡겨서 우리가 이렇게 공급과 수요가 있으면은 7천만 원으로 그냥 맡겨서 공급을 하라 그래요. 공공은 직접적 개입이니까 생산자 보조로 비싸게 줘야 돼요? 좀 싸게 줘야 돼요? 싸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임대 아파트를 또 많이 만들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양이 늘어날 수 있죠. 그러면은 단기와 장기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럼 단기는 얘네들이 여기가 6천이니까 여기가 7천이고 6천이니까 가만히 있어요. 얘네들이 공적으로 옮겨요. 그럼 사적 시장이 수요가 감소하죠. 그럼 그냥입니까? 가격이 하락합니까? 하락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6천, 여기도 6천이니까 단기에는 혜택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적 시장에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가 감소를 한다. 그럼 가격이 떨어지니까 둘 다 혜택이 있죠. 그럼 임차인의 혜택은 그냥입니까? 모두 혜택입니까? 모두 혜택이에요. 이해하셨나? 근데 장기 가서는 얘네들이 공급을 할까? 공급을 줄일까? 줄여요. 그래요? 그래서 20개에서 15개로 줄이죠? 그죠? 그럼 얘네들이 공급을 그냥입니까? 공급을 감소합니까? 감소해요. 빨리 가세요. 빨리 지금 4번을 보세요. 공공주택 공급은 장기적으로 민간임대 공급을 증가시킨다, 감소시킨다? 감소라는 게 있어요? 이따 다 까먹을까봐.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냥이야 가격이 원래대로 올라가. 그러면 혜택이 없네? 그럼 여기는 7천이고 여기는 6천이네? 그러면 모두 혜택일까? 옮긴 놈만. 공쪽만 혜택을 가겠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회 전체적으로 여기서 15개로 줄었지만 여기서 5개 만들었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 정량은 그냥이다 불변이다. 2번 공공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단기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 수가 증가했습니까? 불변입니까? 좀 전에 불변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불변이라고 적어야 되죠? 그 다음 혜택을 주는 거는 장기예요? 단기가 모두 혜택이에요? 단기가 모두 혜택이죠. 이제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다시 갈게. 1번은 그냥이야 공급자와 수요자가 바뀌었어. 2번 단기에는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전체적인 거의 사회 전체량은 증가의 불변이야. 자 여기 봐봐 여기 봐 거짓말하지 말고 아까 어디에서 다 혜택이었어? 단기만 혜택이었죠. 단기만. 오케이. 몇 번이 정답이다? 3번. 4번 여기 장기적으로 공급은 증가했어? 감소했어? 감소했죠. 맞아요. 5번은 누가 바뀌었어? 수요자와 공급자가 바뀌었죠. 3번이 정답이죠? 네,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